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여권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교 교류와 역사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강창일 내정자의 역할과 함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농촌 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생태 전환 교육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이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불국사의 자원봉사자와 문화유산 해설사 모임 국품연지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불교계의 피해 실태 등을 사진과 예술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국 순회 전시회가 마지막 전시 장소인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지난 5월 서울을 시작으로 마지막 제주까지 이어지면서 4.3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화합과 치유의 세상을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 설치된 소원탑에 시민들이 직접 쓴 희망의 메시지들이 내걸렸습니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들이 꼽은 새해에 바라는 소망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가 여권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불교 교류와 역사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강창일 내정자의 역할과 함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주 일본 대사관 특명 정권대사에 내정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강창일 내정자가 오랜만에 서울 여의도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당내기구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교시하는 기분으로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잘 받들어서 그것을 정책화하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창일 내정자는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 외교사절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공개 회담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적된 한일 관계 난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창일 대사님이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내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실 거로 저희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스가 총리 이 두 정상이 한일 관계를 또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그레망을 구하는 데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일본의 경우 절차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돼 강 내정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강 내정자의 발탁 배경엔 아카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강 내정자가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명예회장, 또 한일의원 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종교교류와 역사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온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은 높은 상황. 전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는 유골들을 우리 강제동원자들께 희생당한 분들의 유골들을 갖고 온 것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되게 흔쾌히 응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의 아픔을 지우고 다시금 설린 우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낙태죄 개선 입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는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진행됐고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여성계 전문가를 비롯해 기독교계 학자인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는 낙태죄는 여성차별에 관한 문제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불교계는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지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안에 낙태죄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농촌유학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생태 전환 교육을 두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혁신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학생 80여만 명의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계종 총무원사를 찾았습니다. 초선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던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적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불교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삶과 고통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운명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저희들이 많이 좀 깨닫고요. 원행 스님은 입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야 될 그 교훈 같은 걸 젊어서 이렇게 다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촌 유학을 놓고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생생한 생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 예를 들면 섬진강에 가서 농촌학교에 가서 자연 속에서 한 학기를 좀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화답이 나왔습니다. 한 학기나 이렇게 전체를 다 가기 어려우면 이제 방학이나 이 휴일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 템플스테이를 늘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도 하고 그 경비나 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도 또 아주 발벗고 나서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현재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 대신 채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채식을 선택해서 채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채식 선택제를 하는데 원행 스님은 학벌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의 혁신을 당부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학문도 하고 그렇죠. 또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다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BBS의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담은 사사를 증정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불교방송 간부진들의 예방을 받고 BBS 불교방송이 지난 30년간 많은 어려움을 딛고 발전을 이뤄냈다며 개국 30년을 축하하며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사장은 앞으로도 종단과 협력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30년 사사는 BBS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주요 종단과 사찰, 불교단체, 기관과 전국 공공대학 도서관에 배포됩니다. BBS 불교방송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진행자 성전 스님이 방송포교 불사에 앞장서고 BBS 후원 조직 만공의 홍보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개국 30주년과 만공의 5주년을 맞아 천안 천흥사주지 성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전 스님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전화 인터뷰를 계기로 15년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자들과 소통하고 만공의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BBS 라디오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성전 스님이 진행을 맡아 불자와 시민들의 아침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발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땅끝마을 해남의 아름다운 절 미황사주지 금강스님이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불국사의 자원봉사자와 문화유산 해설사 모임 구품연지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우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호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금강스님은 탑과 부도, 범종 문양의 탁본 전시와 365일 템플스테이 진행 등을 통해 불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활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절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묵묵히 해왔는데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주지 소임을 맡아온 금강스님은 도량의 벽화와 전각, 요사를 복원해 1919년부터 3년 연속 미왕사를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목조상 65구를 전수조사하고 수리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에 등재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종소리 한번 녹음해 보고 싶다. 현대인들이 그런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치유하고 종에 있는 문양들을 잘 또 활용해서 세계에 또 다른 한국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 이와 함께 불국사 문화재 안내 자원봉사 모임 구품연지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국내 관광객들에게 불국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불교 교리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시상식에선 문화훈장 최고의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 수훈자가 처음으로 배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92살의 손창근 씨로 김정희 필 세안도를 비롯해 평생 수집한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해 화제가 됐습니다. 금강스님의 20여 년 손으로 가꾸신 그 미왕사를 이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 전체가 미왕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가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23년 전에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을 개정 선포하고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호와 연구, 활용은 물론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이자 힐링 멘토 마가스님이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해온 공로로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은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을 갖고 마가스님에게 사회공헌 대상의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특별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마가스님은 지난 2018년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마음충전소를 설립해 고시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등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짜장면 뷔페를 여는 등 따뜻한 온정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온라인 사찰인 미고사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 스님은 지난 1982년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대 겸임교수와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그래도 괜찮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불교계의 피해 실태 등을 사진과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서울을 시작으로 마지막 제주 전시로 이어지면서 4.3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화합과 치유의 세상을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평동 용장구를 지키다 도평초등학교에서 희생당한 백삼만 스님의 아들인 백금남 소설가, 월정사를 지키다 박성내에서 총살당한 김덕수 스님의 조카인 김동호 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교계 피해를 증언했던 이들과 피해자의 후손들에게 제주 사부대중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주 4.3의 진실과 불교를 주제로 한 전국 순회 전시회 4.3 동백으로 화연하다가 마지막 전시 장소인 제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시작된 전시회는 대구와 김제 금산사, 남양주 봉선사, 오대산 월정사 전시를 거쳐 제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 관음사와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 주최로 그제 개막돼 오는 16일까지 제주 KBS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시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이 4.3의 진실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관음사에서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4.3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전시회에는 기존 작품 외에도 보리공예 작품 넉 점이 추가됐고 불교계의 피해 실태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이수진 보리공예 작가와 윤상길 도예가, 김계호 사진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지금 계신 가족분들도 좀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품을 구상을 했고요. 특히 전시회에는 선화명장 1호인 효산 스님이 선화시연을 통해 4.3의 아픔이 치유되길 발언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된 스님과 사찰 피해 등 불교계의 4.3 피해를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지만 아직도 4.3 피해자들은 당시의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불교계와 제주도민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인 60만세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60만세 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학생들 주도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으로 전국 55개 교회 동맹휴학으로 이어졌습니다. 60만세 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함께 일제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연말에 맞았는데요. 서울 조계사가 운영하는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해 불자와 시민들이 꼽은 새해에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조계사 소원의 탑에 아이들과 시민들이 손으로 직접 쓴 희망의 메시지들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엄마 아빠랑 바닷가에 가고 싶다. 마스크 없이 아이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다. 조계사 선제 어린이집 원아들과 부모들의 새해 소망입니다.
조계사 4부대중과 시민들이 새해 희망을 적은 소원지가 경내에 내걸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열린 소원의 탑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주지 지연 스님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이 깃들길 염원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꼭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 놓고 웃고 또 편하게 조계사 법당에서 참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간절한 발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삶의 등불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담으며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불자들이 됩시다. 오늘 소원지에 담으신 간절한 소원, 아름다운 기도, 소원탑을 이룬 사연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행복 성취되시기를 바론하오며 조계사는 내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가 담긴 소원의 탑을 설치하고 불자와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소원의 탑은 내년 1월까지 경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누구나 소원지에 각자 희망하는 메시지를 쓴 뒤 탑 주위로 조성된 오색실에 달면 됩니다. 조계사는 신축년 새해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건강과 안전,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는 4부대중의 마음을 소원의 탑에 한데 모을 계획입니다. 조계사에 자리한 소원의 탑이 시민과 불자들의 간절한 발언을 담아 새해에도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우리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힐링멘토 마가스님은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님들의 이런 활동들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